여러분, 그날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샤오예는 학교에 가려고 현관에 나섰고 저는 늘 그랬듯 조심히 다녀와 이렇게 인사했죠.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했어요. 늘 밝던 아이가 그날따라 말이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본 샤오옌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더 작아 보였어요. 그게 제 딸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 8시 42분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창공 골프장 옆 공동묘지로 가. 거기에 선물을 놔뒀어.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선물? 공동묘지?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급히 차를 몰고 공동묘지로 갔어요. 사방이 어둡고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손전등을 흔들며 묘지 사이를 뛰어다녔어요. 샤오옌! 샤오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풀숲 사이에서 뭔가가 반짝거렸어요. 비닐봉지? 손이 떨렸지만 저는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그 안엔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어요. 전 차마 열어볼 수 없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열어봐야만 했고 전 결국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딸아이의 새끼손가락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딸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숨이 막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사진 속 샤오예는 울고 있었어요.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고 눈가엔 멍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 옆엔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엄마, 나 납치됐어요. 지금 너무 아파요. 나를 구해주세요. 500만 달러를 준비해야 된대요. 경찰에 신고하면 나 죽어요. 저는 딸의 손가락을 들었어요. 피가 묻어 있었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었어요. 놈들은 이미 제 딸을 고문하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 샤오옌이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그 끔찍한 놈들과 전 혼자 협상을 해야 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알린 순간 그걸 놈들이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그래도 저는 신고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기를 붙잡았어요. 제 딸이 납치됐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은 저에게 극비 수사를 약속했어요. 절대 들키지 않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넌 준비됐나? 그놈이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사람을 납치하고 손가락을 잘라 보내놓고도 마치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이. 딸은 살아있나요? 그건 너 하기 나름이지. 돈을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만 더 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놈들이 기다려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딸을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몸값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놈들이 제 딸을 살려둘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을까요? 이제부터는 놈들과 거래를 해야 합니다.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저에게 딸 샤오예는 제 전부입니다. 올해 16살이에요. 아직 어리지만 속이 참 깊고 따뜻한 아이였죠.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꼭 안겼어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행복했죠. 길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마주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친구가 울면 자기가 해결해주겠다고 나섰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정말 부족함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제 딸이 싫어했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바이빙빙의 딸로 불리는 것. 엄마, 나는 유명한 엄마의 딸이 아니라 그냥 엄마의 딸이고 싶어. 늘 이렇게 말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샤오옌을 조용히 키우고 싶었죠. 남들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한 아이로.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나 봅니다. 그놈들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잡지에서, TV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문에서. 톱스타 바이빙빙의 딸이래. 그 집은 돈이 많겠지? 놈들은 그 몇 마디만 듣고 제 딸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밝고 따뜻했던 아이가 제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
저 때문에, 저를 노린 그놈들 때문에 그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 딸을 납치하고 죽인 그놈들, 그냥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었죠. 첫 번째 놈, 진싱. 놈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강도, 폭력, 강간, 전과만 수십 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서도 반성은커녕 더 잔인한 범죄를 계획했던 인간. 두 번째, 린춘형. 이놈은 특히 잔인했어요. 칼을 쓰는 걸 즐겼고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도 웃던 놈이에요. 그런 놈이 제 딸을 손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가오텐밍. 이름도 가짜, 신분도 가짜. 그냥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놈이었어요. 죽이든 팔든 태우든 사람의 목숨 따윈 아무렇지도 않은 놈. 놈들은 감옥에서 이 범죄를 계획했어요. 목표는 단 하나, 돈. 그리고 쉽게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대상. 그러다 우연히 잡지에서 저랑 제 딸아이를 본 거예요. 저와 샤오옌이 웃고 있던 사진. 그놈들이 보기엔 아주 쉬운 먹잇감이었겠죠. 처음부터 협상 같은 건 없었어요. 처음부터 제 딸을 죽이려고 했어요. 500만 달러. 제 딸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을 구하는 동안 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제 딸이 어디서 어떤 상태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놈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돈은 준비됐나? 약속 장소는 따로 알려주겠다. 경찰한테 말한 거 아니야? 저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발 제 딸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 딸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숨이 헐떡이면서 말하는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그게 샤오옌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납치범들은 몸값을 받을 장소를 정했어요. 한적한 볼링장 앞이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했죠. 얼굴이 알려진 저를 보고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날 그 장소에는 경찰이 없었어요. 대신 기자들이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멀리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납치범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화가 다시 걸려왔어요. 경찰이 따라온 거냐? 아니야. 제발 믿어줘. 웃기지 마. 네 딸은 이제 끝이야. 뚝. 전화가 끊겼어요. 그놈들은 장소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바꿀 때마다 기자들이 따라왔죠. 어떻게 알고 따라온 걸까요? 누군가 정보를 흘린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구경거리로 만들 생각이었던 걸까요? 그렇게 납치범들은 제 딸의 몸값을 받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포기했습니다. 그날 저는 기자들 앞에 섰어요. 제발 제 딸을 살려달라고 외치기 위해서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번쩍번쩍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제 입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히고 숨이 턱 막혔어요. 딸이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간신히 말을 내뱉었어요. 제발 제 딸을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제 딸을 제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근데 기자들은 그 순간에도 카메라 셔터를 누르더군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어디에선가 또 전화가 오길 바라면서, 놈들이 마지막 기회를 줄 거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미 제 딸은 그 끔찍한 놈들의 손에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걸요. 놈들은 그 어린아이를 마지막 순간까지 괴롭혔어요.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린 채 몇 시간을 폭행했어요. 늑골이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됐어요.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결국 제 딸은 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몸부림칠 힘조차 남지 않았을 때 놈들은 마지막으로 목을 졸랐어요. 그제야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죠. 저는 몰랐으니까요. 그 시간에도 저는 기자들 앞에서 애원하고 있었어요. 제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제 딸이 세상을 떠났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놈들은 도망쳤고 아직 어디에선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대만 전역이 분노했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외쳤어요. 놈들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경찰들은 비난받았고 정부도 흔들렸습니다. 결국 리덩우 총통이 직접 나섰어요. 무조건 잡아라! 저항하면 사살하라! 대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놈들은 아주 필사적으로 도망치던데요. 하지만 영원히 도망칠 순 없었죠. 첫 번째 놈, 린춘성. 경찰과 마주쳤을 때 총을 들고 맞섰어요. 하지만 경찰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죠. 탕탕탕탕탕탕. 6발의 총알이 그놈의 몸을 꿰뚫었습니다. 그 자식은 피를 흘리면서도 골목으로 도망쳤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다가 결국 비겁하게 스스로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가오티엔밍. 놈은 끝까지 도망쳤어요. 잡히지 않기 위해 얼굴을 바꾸기도 했고요. 성형외과를 털고 의사를 협박해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그 의사 부부를 죽이고 간호사까지 살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굴을 바꾼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라지진 않죠. 결국 경찰에 쫓기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놈 진싱. 놈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최후의 발악을 했죠. 대만 주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에 습격해 외교관 가족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총을 들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경찰과 대치했죠. 하지만 결국 놈은 투항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서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1999년 10월 6일 총살형이 집행됐습니다. 놈들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까요? 총구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을 때 과연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후회 같은 건 없었을 겁니다. 놈들은 처음부터 악마였으니까요. 범인들은 모두 잡혔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멈출 수 없었죠. 제 딸은 2번 죽었습니다. 한 번은 그놈들의 손에, 그리고 한 번은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납치범들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더 잔인했습니다. 몸값을 전달하려 할 때마다 기자들이 따라붙었어요. 그 순간에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제 딸이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끝까지 저를 찍었습니다. 저는 애원했어요. 제발 제 딸이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장면들조차도 그들에겐 그저 뉴스거리일 뿐이었죠. 제 딸이 죽고 난 뒤 어떤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대만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향? 여러분, 제 딸은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제 딸은 살아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싸웠습니다. 기자들의 윤리를 따졌어요. 아이의 목숨보다 특종이 먼저였던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무책임한 보도, 자극적인 기사, 이제는 뒤바뀌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형제를 지지했어요. 누군가는 말하죠. 인권은 소중하다. 사형은 국가가 하는 살인이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 딸의 인권은 어디에 있었나요? 잔혹한 범죄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 제 딸이 가졌어야 할 기회는 누가 보장해 주나요? 샤오예는 참 밝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아침마다 저한테 꼭 안기면서 말했죠. 엄마 사랑해. 그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닙니다. 아이를 안아줄 수도 없고 이름을 불러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샤오옌이 겪은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이후 대만은 변했습니다. 경찰은 유괴 사건 대응 방식을 바꿨고 언론의 무분별한 취재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는 걸요.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해 주세요. 샤오옌이 겪은 그 고통을, 그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